네, 현재 개장 상황에 이어서 또 증시 관련해서 확인해보고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증시 플러스 코너죠. 네, 강수민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앞서서 또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고 제가 공고를 드렸습니다. 네. 우선 강수민 전문가 오늘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전 세계 7위에서 6위로 올라온 기업이죠? 네, 맞습니다. 이 엄청난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타이어계의 삼성이다. 이렇게 한번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네, 타이어계의 삼성 네. 굉장히 큰 닉네임을 좀 붙여주신 것 같은데요. 왜 타이어계의 삼성이라고 불리우게 됐는지 한번 하나씩 소개를 해주시죠. 네,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 백과사전을 보니까 대한민국 최초로 세워진 타이어 전문 기업으로 지금 대한민국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고 세계 타이어 시장 매출 7위 회사다라고 적혀 있었으나 이제 6위로 바꿔야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시장 점유율은 국내에서 한 40%, 그리고 3년간 세계사 점유율 90% 내외로 굉장히 엄청난 시장을 갖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넥센 타이어 한번 가져오면서 넥센 타이어가 한국 타이어를 넘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이 뭐 넥센이나 금호나 제가 볼 땐 아직까지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이제 매출의 80% 이상 해외 시장에서 거두고 있어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효성그룹 창업자 조홍재 회장이 만든 게 아니고 그때 인수를 했었나 보죠. 네, 인수를 한 기업입니다. 인수를 한 기업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홍재 회장이 두 아들한테 물려줄 때 밑에 동생 조양래 회장한테 물려준 회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타이어 말고 다른 사업 부문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지금 이제 타이어를 주축으로 하고 있고요. 회사에서는 뭐 다른 것보다는 타이어에 좀 더 많이 집중을 해가고, 예전에는 다른 사업도 좀 영위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해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이 한국 타이어의 경쟁력, 그러면 타이어 잘 만드나요? 잘 만듭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뭐 자료나 보도 자료나 아니면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뭐 보도 자료들도 있고요. 사실은 가장 제가 볼 때는 시장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회사와의 계약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타이어 회사 같은 경우 어떤 차에 얼마만큼의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느냐가 사실은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할 것 신차에 같은데요. 장착하는 타이어를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알고 있는 독일의 유명한 해외 브랜드들 전부 다 이 한국 타이어에 타이어를 장착해서 나오고 있고요. 네. 사실은 뭐 영국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프리미엄 브랜드들이 전부 다 이 한국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사실은 2015년에 세계 최초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는 타이어를 개발을 해내면서 네. 그 시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나가고 있고요. 사실은 요새 전기차가 굉장히 유행하는데 이 전기차가 가볍다 보니까 특히나 가장 이제 어려운 게 블랙아이스 같은 경우, 네. 차가 미끄러지면서 제동이 안 되는 네.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타이어에서 지금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해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차에 장착하는 타이어는 기존 내연기관차하고 좀 달라지나 보죠? 네,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전기차 시장을 굉장히 또 압도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기를 안 넣고 타이어를 어떻게 만들죠?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이제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이 휘발유에서 나온 이런 고무 합성 수지로 만들었었는데 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섬유로 만든다고 합니다. 아니 그 타이어 코드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타이어를 만들 때 고무에다가 그 타이어 코드라는 섬유가 들어가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근데 그 기능을 강화했다는 겁니까? 그 기능을 훨씬 강화했고, 이제 원래는 공기가 들어갈 부분에 이 섬유를 굉장히 여러 겹을 겹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타이어가 너무 무거워지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또 무게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굉장히 잘 만들어냈다고 해서 디자인 어워드를 굉장히 많이 수상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원래 그 타이어라는 것 자체가 공기를 넣은 타이어가 세계적인 발명품이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미래 산업에서는 또 이 여러 겹 겹친 이 타이어가 또 세계를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 공기를 안 넣으면 펑크 나는 일이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마모가 되는 것 외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차량 주행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굉장히 또 좋은 소식인 것 같기도 한데요. 지금 보니까 또 모터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뭐 브리티시 F4이라든지 뭐 레디컬 뭐 해서 되게 굉장히 많은 GT 시리즈도 있고 한데 거기에도 지금 타이어를 공급한다는 건가요? 네, 세계에서 가장 뭐 커다란 모터스포츠 6개 이 저기에 굉장히
공급을 잘 하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가 있고요. 뭐 독일은 투어링카 그리고 뭐 24H GT 시리즈도 있고 슈퍼카 챌린지도 있는데 이런 회사 이런 뭐 국제적인 대회들에 뭐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은 호재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데 납품한다는 것 자체는 극한 상황에 이 바퀴를 타이어를 그렇죠. 테스트할 수 네. 있다. 이런 그렇죠. 의미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중동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경우가 이 사실은 공기압이 중동 시장에 가면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너무 더워지니까 팽창해 버리고 네, 그렇죠. 밤에는 온도가 너무 떨어지니까 또 너무 수축해서 사이에 바람이 빠지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루에도 하는데 온도 차가 꽤 크죠. 네, 그래서 하루에 이렇게 극심한 온도 차를 견딜 수 있는 타이어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타이어밖에 없다고 합니다. 네. 이 사- 예전에 금호 타이어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신 바가 있는데 금호 네. 타이어는 이제 F3라든지 이런 쪽으로 공급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F4라든지 나머지 다른 대회에서는 한국 타이어가 네. 지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F1이나 F4 이런 엄청난 대회들에 굉장히 납품을 많이 해놓고 있고요. 사실은 그런 극한의 상황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데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답니다. 사실은 이제 곧 장마철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장마철 되면 항상 이제 빗길 타이어로 교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보이고요. 아무래도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는 완성차 업체가 초기에 장착하는 이 타이어가 어디 거냐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시장 네. 점유율에 차이가 있을 텐데 교체 그러니까 일반 고객들이 차를 타다가 교체할 때도 한국 타이어를 선택하는 고객들이 많은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네. 자사 이 수리센터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타이어 교체할 때도 자사 수리센터에 맡기기 때문에 네. 자사 수리센터에 들어가면 한국 타이어로 그대로 교체를 해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외제차 시장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좋은 호재고요.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뭐 요새 이런 광고 많이 하잖아요. 뭐 운동화보다 싼 타이어. 저 아니 그 말씀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사실 수입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들은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네. 근데 아니 가다가 보면은 신발만큼 싼 타이어. 그러니까 좀 저가 제품도 나옵니까? 한국 타이어에서도 저가 제품을 만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게 이 신발보다 타이어가 싸다는 말은 신발이 너무 고가가 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타이어가 싸다기보다는 네. 네, 신발이 고가라서 그렇다. 네, 그러니까 비교 대상을 좀 잘 잡아야 하는 게 뭐 100만 원짜리 운동화도 요새 막 많이 신고 다니셔서 저는 깜짝깜짝 네, 놀랐는데 그렇죠. 타이어 한 개 값이 그 정도 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뭐 좀 약간 말장난 같은 그런 정말 좋은 카피 문구가 아닌가. 네. 네. 근데 아니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아마 투자가들도 뭐 익히 아는 거고 굉장히 네. 또 사실 소비자들이 많이 접하는 상품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 이 종목을 추천하는 이유가 최근에 무슨 특별한 호재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사실은 최근에 아까 이제 잠깐 설명해 드리면서 소개를 드렸지만 세계 타이어 기업 7위에서 6위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어딜 제쳤어요? 피렐리를 아, 제쳤습니다. 피렐리 제쳤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수익 면에서도 굉장히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이 48억 3천만 유로, 네. 한화로 6조 5천억 원을 올리면서 이탈리아의 타이어 업체인 피렐리를 제쳤다라고 기사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사실은 피렐리를 제쳤다 저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거든요. 네, 피렐리가 상장이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네, 이제는 한국 기업들이 이제 외국 기업들은 이제 제치는 일이 너무 가만사가 된 것 그렇죠. 같죠. 네. 특히나 이제 유럽에서 이 소비자 대상으로 이제 2020년 베스트셀러 브랜드 이 조사를 했더니 한국 타이어가 세계 부분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만큼 소비자들, 그러니까 기업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까지도 한국 타이어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해외에서 굉장히 또 좋은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어려웠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좋은 소식이 또 들려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경영권 관련해서 형제들끼리 분쟁이 있었죠? 있었죠. 이 부분은 해결이 됐습니까? 이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그래서 한동안 좀 주가가 그래서 많이 어려웠었는데 네. 네, 이제 다시 좋은 모멘텀을 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그러니까 따님이 아버지를 갖다 정신 상태 검증해 달라 뭐 이렇게까지 했었고 네. 그러니까 차남이 결국은 물려받는 걸로 이렇게 네. 됐는데 주총에서 다 해결이 된 거죠. 네, 주총에서도 다 정리를 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이 너무 좋다 보니까 또 이런 경영권 분쟁까지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런 경영권 분쟁도 이제 마무리가 됐음에 이제 뭐 다행이고요. 기업으로서는 앞으로 이제 잘 날아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올마이티 서비스를 또 출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전해주시죠. 네, 사실은 굉장히 재밌죠. 이 올마이티라는 게 원래 엄청난 전지전능한 이런 그렇죠. 뜻을 갖고 있는데요. 네, 굉장히 문구를 굉장히 잘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스테이션이라는 이 자동차 정비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모든 이 자동차에 관련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스마트페이 그리고 뭐 상시 할인 또 스마트 서비스, 오늘 서비스, 픽업 서비스 또 휴일에도 운영을 하는 휴일 지킴 서비스까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사실은 또 재미있는 게 이제 공기압 타이어에 대한 디지털 알림 서비스를 해가지고 타이어가 언제 교체해야 될지 뭐 공기압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알려준다고 하고 가장 좋은 게 겨울용 타이어를 보관한 타이어 보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제 타이어 교체하면서 이런 생각 많이 하시잖아요. 아, 이거 뭐 한 6개월 탔는데 타이어 아직 멀쩡한데 겨울이라서 또는 여름이라서 이 타이어 바꿔야 되는데 이거 좀 아깝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마모되지 않은 좋은 타이어들에서 이제 보관을 해주고 다시 겨울에는 뭐 겨울 타이어로 여름에는 여름 타이어로 바꿔주는 이런 서비스까지 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 타이어를 보관하는 게 그렇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경우는 이제 전차 이렇게 앞에 쪽에 타이어가 먼저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뒤에 타이어가 마모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교체해서 이제 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신발을 바꿔 신는 거랑 거의 같은 네.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름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재밌게 잘 지은 것 같은데 올마이티라고 해서 이제 올마이 타이어가 되는지 아니면 네 어쨌든 간에 올마이티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또 런칭을 했다고 하네요. 지금 만약에 전기차라든지 고성능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연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성능 차들은 사실은 무게가 굉장히 낮고 이 접지력이 좋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코너링을 할 때 얼만큼 접지력을 보이느냐가 타이어의 굉장히 또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접지력을 갖고 있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차 무게를 중심을 잡아줘야 하는 미끄러지지 않게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전기차와 이 고성능 자동차에 들어가는 타이어는 결국은 핵심은 접지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땅이 얼마나 잘 붙어 있고 미끄러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느냐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독보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금호 타이어와 지금 한국 타이어 모두 굉장히 가파르게 주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가 조금 훨씬 더 싸잖아요. 네. 이제 금호 타이어와 한국 타이어를 비교했을 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제가 볼 때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주식으로 보자면 금호 타이어를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주가 움직임으로 네, 주가 본다면? 움직임으로 본다면 왜냐면 앞으로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 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정말 내 차에 내 생명을 담보로 하는 내 차에 내 장착할 타이어를 고르라. 그러면 당연히 한국 타이어를 골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금호 타이어가 좀 싸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가 오를 때 많이 오르고 떨어질 때 많이 떨어지고 네, 변동성이 조금 더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3월 달부터 따진다 그러면은 3월 달부터 볼 것도 없겠습니다. 3월부터 보면은 거의 뭐 한 4-5배 올라온 주가가 네. 그런 상황이고 5월 달 중간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2배 이상 거의 3배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요.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어요. 어제도 네.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오늘 조금 주정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목표 주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신가요? 네, 해안선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안선 그래프를 분석을 해봤더니 지금 이제 이 회사의 가장 전고점을 계속해서 돌파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네. 2020년 4월 10일 해안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선을 그려보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65,000원까지 올해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상승 여력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걸로 보이는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네. 목표 주가를 어디서 잡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강수민 전문가의 목표 주가인가요? 아니면은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은 주가인가요? 네, 사실은 뭐 제가 첫 번째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애널리스트 분석 주가를 보는데 네. 보니까 한국투자에서 65,000원을 똑같이 내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늘상 얘기하는 그 신빙성 있는 한국투자에서 네, 또 맞습니다. 그렇게 내놓았는데
이건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네, 예전에 뉴스에서 이제 순위로 네, 봤을 네. 때 가장 애널리스트가 정확한 분석을 내놓는다고 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투자 의견 쪽으로 그럼 매수로 보고 계시겠네요. 네, 저는 당연히 매수로 보고요. 사실은 성장성이나 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나 또 그리고 인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이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 이 가지고 오시는 그래프 보면서 느끼는 게 뭔가 하면 작년 한 해가 어쨌든 간에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참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다 올랐잖아요. 네. 난 사실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한테 좋았다기보다 애널리스트한테 참 좋은 시장이었던 맞습니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무슨 종목을 추천해도 다 올랐었으니까. 다 오르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애널리스트가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네. 아마 시장이 흔들리면 실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강성민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르고 난 뒤에 얘기를 하니까 항상 저는 좀 주저하거든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네. 그 이후로도 올랐으니 제가 드릴 말씀은 없죠. 따라가는 수밖에 네, 없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게 HMM입니다. 지금 그때 굉장히 제가 이거 왜 이런 거 갖고 오셔가지고 불안하게 막 그러냐고 했었는데 그 네. 이후로도 엄청나게 상승을 했잖아요.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네, 중이죠. 그래서 뭐 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꺾이지 않고 차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 네 이미 지금 5월 14일 날 지금 저희 시청자분들이 더 잘 기억을 하고 계십니다. 5월 14일 날 또 저희가 금호타이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금호타이어 지금 11% 수익 중이라고 또 댓글을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네. 어제도 저희가 추천드린 종목이 또 하루 만에 7% 정도 네, 상승을 네, 했죠. 상승을 하는 바람에 어제 뭐였죠? 어제 우리가 관심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했던 종목. 네. 기억이 안 나십니까 혹시? 아니 저희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요 저희가 매일매일 종목을 네, 네. 가지고 가다 보니 네 직접 말씀을 해주시죠. 제가요? 저도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아닙니다. 네 저희 어제 어떤 종목이었는지 기억하시나요, 앵커님? 아니 워낙 뭐 종목이 그러니까 이 어제가 뭐였죠? 제가 잘 모르는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앵커님이 잘 모르시는 그런 종목을 제가 가져왔었는데요. 현대위하여. 네, 맞습니다. 현대위아였습니다. 그래서 현대위하였습니다. 근데 네. 위에 오늘도 오르고 있나요? 현대위아 한번 볼까요? 현대위아는 아무래도 제가 볼 때 오늘은 조금 오늘은 조정이 살짝 들어오지 조정을 않을까. 받고 있습니다. 어제 7% 넘게 상승을 했죠. 네, 그러는 현대위아. 바람에 또 많은 분들이 이거 또 어디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냥 보유하시는 걸로. 네, 아직은 뭐 보유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네. 같은 경우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다시 이제 내일이나 모레 계속해서 또 올라갈 예정이니까 아직은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이 수익을 충분히 누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저 시간 내 가지고 그동안 추천했던 종목들 한번 재정비를. 애프터 서비스를 한번 해보시죠. 네, 좋을 알겠습니다. 것 같습니다. 팔아- 아니 저는 심지어 어제 이렇게 제가 항상 크로스체크로 하기 위해서 저희 이제 포트에다 일단 담고 이름을 다 이제 목록을 적어놓는데 전 담아놓고도 어제 건지도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왜냐면 매일매일 가져오시는 종목들이 굉장히 또 좋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 또 흐름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매일매일 하다 보면은 저희가 생방을 매일 하다 보면은요 어제가 그제 같고 그제가 오늘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굳이 핑계를 대자면 그렇습니다만은 어제 현대위아를 가져오셨고 오늘은 네 한국 타이어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고 계신데 네. 네 지금 해안선 그래프를 봤을 때 65,000원까지 무난히 갈 것 같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어요. 동일 업계 한번 종목을 좀 주가를 비교를 해볼까요? 실적을. 네, 뭐 동일업종 비교를 또 이렇게 해놨는데 네이버의 이 동일업종 비교는 저는 항상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네. 현대모비스, 한원시스템, 만도, 현대위아를 비교했더라고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갖고 네, 따로 그러니까 그냥 뭐 저는 금호타이어라든지 당연히 금호타이어나 넥센 타이어나 네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네. 네, 근데 뭐 의미가 이 중에서도 있는지. 사실은 딱 보시면 다른 것보다는 저는 현대모비스를 조금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내일 현대모비스를 가져오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미리 알려주시네요. 네, PBR이나 PER이 굉장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올 한 해 또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어제 현대그룹주가 굉장히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제가 네. 볼 때는 이건 네, 이게 서막이다. 이제 막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 관심 가져볼 종목으로 또 현대모비스를 가지고 오신다고 하니까 저희가 또 크로스체크를 해서 하나씩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참 이 네. 한국 타이언 테크놀로지 보면은 정말 복받은 집안 같아요. 아.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효성그룹 창업자 그 조홍재 회장 같은 경우에
알려지기로는 만석군 집안 아들이었다. 네. 그래가지고 이병철 회장하고 삼성물산을 같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랬다가 나중에 나와서 효성을 만들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아들 조성래, 조양래 그리고 지금 효성그룹, 한국타이어 뭐 이거 다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거의 뭐 부자가 3대 가기 어렵다는데 지금 4대째 잘 나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참 복받은 집안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자 한국타이어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네, 대한민국 타이어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세계 타이어 시장 매출도 7위에서 6위로 껑충 뛰어 올라섰고요. 무려 80년간 한 사업을 영위해온 굉장히 굳건한 기업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프리미엄 완성차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46개 완성차 브랜드 약 320여 개 차종의 신차 타이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브랜드를 대표하는 고성능 모델 타이어가 공급이 되고 있고요. 또 특히나 전기차 분야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확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T스테이션 올마이티 서비스가 런칭이 되면서 앞으로 시장 점유율은 또 굉장히 가파르게 전면에 나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아무래도 이 기업 앞으로도 굉장히 더 좋은 모습으로 여러분께 다가갈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너무 올랐기 때문에 이렇게 잠깐 빠지지만 계속해서 성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저점은 찍고 다시 반등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네.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오늘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까지 잘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내일은 또 여러분들께서도 좀 포트에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현대 모비스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좀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강수민 전문가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